네, 오늘 월요일장 개장 전에 보셔야 될 이슈들을 전부 다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겠죠. 오늘도 모닝 스탠바이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민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장이 이제 주 후반 들면서 이렇게 밀리는 걸 보니까 네. 참 계속 오를 수는 없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국내 시장도 이에 비했을 때 이제 좀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가 봤습니다. 미국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시장 사실은 지난주 이제 후반부터 네.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을 좀 빌미 삼아서 좀 이제 하락세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월 11일 어찌 보면 이제 전주 월요일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이 나오다가 이제 한 수요일 목요일부터 다시 무너지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예. 사실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좀 그쵸. 나왔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떤 우려와 약간 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명하는 인물들 자체가 약간의 좀 보면 사이드에 있는 분들, 네. 정파가 아니라 약간 좀 사이드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지명이 되다 보니까 그렇군요.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미국 시장 특히 제약 부여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관련된 지금 이제 인물들 자체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캐네디가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후보가 어떻게 보면 지명이 되면서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변동성 자체가 계속해서 시장을 조금은 끌어내리는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보 효율화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상당히 강하게 발언을 하면서 또 IT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제가 볼 때는 뭐 조정 같은 경우가 뭐 계속 지속된다라기보다는 네. 이번 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가 조금씩은 좀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를 좀 필두로 한 다시 한번 좀 반등 모멘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이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리포트가 나오는 거 보면 현재 기준에서 한 20%에서 25% 정도 업사이드는 좀 높게 나오는 좀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상승의 룸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좀 희망스러운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발표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목요일 날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재는데 네. 그때 이후 변동성 분명히 그러니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시 한번 저는 뭐 신고가 행진을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그러시군요. 때 예. 결국은 흔들리는 지수를 개별 종목이 좀 끌어올리는 미국 증시는 좀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15일 양 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급락이 한번 좀 크게 나왔죠. 지금 거의 석 달째입니다. 네, 석 달째 상황에서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딱 3중 바닥을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수의 바닥을 논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도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좀 급등을 하면서 지수를 좀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죠. 오히려 미국보다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선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제 국채 금리가 조금은 안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번 삼중 바닥에 이은 좀 반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1기 때도 그랬지만 2기 때도 상당히 시작도 안 했는데 요란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어쨌든 디커플링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뭐 조선 쪽과 관련해서 언급을 많이 해주셨고 또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어디를 볼까요? 사실은 이제 금요일 시장을 봤다면 네. 이 키워드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제가 볼 때는 급등.
그냥 이게 어떻게 방향성이 될지 네.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지수도 신저가를 찍었지 않습니까? 50 신저가를 찍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재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전기차의 보조금 폐지 검토라는 것들이 막 계속 뉴스가 좀 나왔고 폐지한 건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 아직 그렇죠. 임명이 되진 않았기 검토거든요. 때문에. 네. 그리고 뭐 한국이 환율 지정국으로 지금 그러니까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약간 계속 어깨에 돌을 얹히는 그런 느낌. 네. 네. 근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거의 상승 VI에 들어갈 정도로 한 7에서 8% 정도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갈 요소가 많고 그렇게 되면 또 밑으로 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잡았다는 거에 대한 상당히 그 장 중에 의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장 이제 끝나고 어떻게 보면 시간 내에서도 3% 이상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시총 1위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 막판에 이제 공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먼저 돌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래서 주말 동안에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10조 가량을 주식에 어떻게 보면 자사주 매입과 어쨌든 주주환원을 쓴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보면 그만큼의 체력이 있다. 현금 잉여금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돌이켜보면 2022년, 2023년 다운 사이클로서 반도체 힘들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을 때도 삼성전자가 2023년에 거의 R&D로 23조 이상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확실히 현금에 대한 동원력도 있고 투자도 확실히 가장 많이 하는 회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공시에 관련된 부분, 뭐 타이밍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아쉽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진작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어떤 그러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안타까운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이라도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그런 저력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이번 주에 좀 괄목할 만한 어떤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준다고 하면 확실히 좀 바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정규장에서 7%, 그 다음에 시간에서 3%, 그러니까 거의 10%대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55,000원대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49,900원 갔다가 지금 거의 10% 이상 올라온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번 주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어떻게든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나와준다고 하면 예. 확실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찐 바닥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총 1위로서의 그런 책임감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했던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연결해서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삼성전자 뭐 이번 주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뭐 소비자랑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종목이 크게 많지는 않는데, 뭐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사 지금 3분기 실적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일단은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522억 정도가 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750% 정도 증가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네. 특히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의 실적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좀 관측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사실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다 철회가 되면서 확실히 이제 본업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위가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섹터 중에서 뭐 숫자라든지 그런 좀 기본적인 모멘텀을 갖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수급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최근에 계속해서 사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34,000원까지 장중에 갔었거든요. 목표가는요? 저는 뭐 37,000원 1차 목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한 시장의 방향성 앞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망을 내다봤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저는 이제 그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장이 좀 조정이 나왔던
네, 그 가운데서도 나 홀로 상승했던 섹터들이 몇 개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우주항공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주 항공과 관련해서도 국내에서도 종목들이 한번 좀 움직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네. 그 이후에 금요일장에 미국 증시 내에서도 약간 뭐 로켓랩이라든지 아, 이런 네, 종목들 그렇죠. 굉장히 쏘는 그런 모습이었었잖아요. 네, 로켓랩이 뭐 9% 이상 네. 좀 상승을 하면서 실적 발표한 이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상승 랠리가 물론 차익 실험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미국 시장에서 조금 이제 일론 머스크 네. 플러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우주항공과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없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보 효율화라는 기관 자체가 원래 없는 기관인데 신설한 거예요. 네, 2026년인가로 지금 이제 어쨌든 한정되어 있고 또 이제 뭐 구인 광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 그렇군요. 네, 뭐 IQ가 높고 뭐 무보수에 주 80시간 일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제 구인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빠듯하네요, 진짜. 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과 관련된 어떤 모멘텀을 상당히 좀 지지하는 근데 이면을 보게 된다고 하면 우주항공 관련돼서 왜 이렇게 좀 적극적일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 저는 좀 그런 모멘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왜냐하면 이제 화성을 간다는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스페이스 X는 그걸 바탕으로 네. 하죠. 네. 뭐 이제 뭐 아르테미스 뭐 이제 다시 미션에 대해 관련된 얘기도 나옵니다만 화성에 상당히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항상 많이 싸우고 있는 바로 히토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화성에 그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미국은 중국을 잡기 위한 그렇죠. 하나의 방도로 우주항공 섹터를 미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와. 네,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이 있다.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가 큰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정부와 연합하는 또 그러한 그림 중에 하나가 또 그럴 수도 그런 것도 있겠네요. 있지 않을까란 뭐 좀 아이디어를 좀 가져보면서 네. 그래서 중국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스페이스 X와 좀 걔를 같이 하기 위한 좀 우주항공청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조정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부터 착실히 좀 모아갈 수 있는 어떤 섹터로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우주항공 섹터는 한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대통령 바뀌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럼 종목은 어떤 거 보십니까? 네, 이 종목은 제가 사실 좀 탐방을 좀 다녀왔던 회사고요. 그렇군요. 예,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사실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 AI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바로 네. 이제 스피어 코리아라는 회사가 좀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는데 이 회사가 미국의 글로벌 민간 우주 항공사의 1차 벤더입니다. 니켈 합금 분야 1차 벤더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가 지금 이제 2024년 올해 반기 기준으로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매출 한 450억에 영업이익 한 87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상반기뿐만 아니라 지금 하반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회사가 지금 이제 합병과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라이프 시멘틱스 아래에 있는 좀 100% 자회사를 이제 이 미국의 글로벌 민간 우주항공사의 디스트리뷰터 센터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배와 관련된 이제 물류 자동화 쪽으로 해서 한번 센터를 또 만들려고 하는 좀 그러한 좀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을 아직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스피어 코리아라는 회사 자체는 상당히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검증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이 라이프 시멘틱스와 함께 어떤 합병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제가 볼 땐 제대로 정립된다고 하면 오히려 크게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의료 AI지만 또 그 안에가 여러 사업들이 있고 그 사업들 중 하나가 니켈 합금 밴더 쪽과 관련된 고리가 있니다 이 부분 좀 얘기 좀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한번 급등했다 또 이게 변동성은 크네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이 좀 작다 보니까 위아래로 좀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 하지만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을 좀 잡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1차로 목표가 지금 정고점인 한 4,500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라이프 시멘틱스에 대한 세부적인 연결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제약발 섹터 오늘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내려올 때마다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네. 이 종목을 드디어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그렇게 조정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안 나왔던데 이번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라는 종목. 이거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 알테오젠하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네. 네 가지를 묶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고 하셨잖아요. 네. 네. 알테오젠은 여전히 신고가 네. 영역. 어떻게 보면 이제 ADC 쪽에 우리나라의 대장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종목 자체가 이제 이 종목도 신고가를 가고 있었습니다만 지난주에 조금 이제 조정이 좀 나오면서 찬승으로 네, 보시면 오히려 저는 찬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알테오젠 지금 증권가에서 보는 목표가 얼마인지 아시죠? 최대 얼마입니까? 지금 평균치는 되게 45만 원인데 네네. 지금 신한증권에서 73만 원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80% 이상 업사이드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리가켄바이오가 못 갈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도 리가켄바이오 50% 이상의 업사이드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지금 대체적으로 리가켄바이오를 보는 리포트가 16에서 17만 원대에 네, 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조정시마다 매수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ADC 쪽 관련돼서 지금 뭐 알테오젠도 그렇지만 뭐 에너투라든지 지금 이제 로시와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ADC 플랫폼과 관련된 지금 관심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예. 결국 ADC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리가켄바이오라는 공식이 좀 성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내려올 때마다 분명히 좀 모아가야 할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자 수익이 14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진도 좋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겁먹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네 가지 종목들은 내려올 때마다 계속 모아가시는 전략 분명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살짝 좀 약간 횡보의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여기에서 한번 더 힘을 더 불어 넣어 주시네요. 네. 자, 조정 시 매수 관점이고요.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도 4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걸로 돌렸거든요. 네. 12만 원인데 얼마나 목표가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신고가인 15만 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1차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치를 많이 반영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윤여민 이사의 종목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제 삼성전자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속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이제 어떻게 가져갈까. 그런 가운데 반도체 쪽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실적 전망 좋고요. 그리고 본업에 대한 집중도가 살아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목표가 37,000원. 두 번째는 우주항공입니다. 자,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이 나왔고요. 스페이스X 그리고 니켈 합금 밴더로서 내재적인 측면을 공략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분할 매수 4,500원. 그리고 ADC 플랫폼 2주 연속으로 강조해 주십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이고요. 오늘 드디어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1차 목표가를 1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춥습니다. 출근 잘 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